서울의 번화한 강남구에서 리강민 씨는 39세의 나이로 핀테크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그의 회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르게 성장해서 이제는 뉴욕과 런던 같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 강민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합동 계약서들을 검토하고 투자자들과 화상회의를 하곤 해요.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넓은 거실에 현대적인 가구가 놓여 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이는 그곳에서 그는 아내 한소연 씨와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소연 씨는 37세로 고급 이벤트 기획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기업들의 행사를 주로 맡아서 결혼식부터 제품 런칭 파티까지 세련되게 꾸미는 일로 주변에서 부러움을 사요.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였어요.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강민 씨의 일상은 바빴어요. 최근에 중요한 계약 때문에 해외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뉴욕으로 가서 투자자들을 만나고 런던에서 파트너사와 미팅을 하다 보니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출발하기 전날 밤 소연 씨가 짐을 챙겨주며 이번에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여보. 내가 여기서 잘 지킬게요. 라고 말하면 강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 당신 덕분에 안심하고 갈 수 있어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소연 씨의 일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녀는 아침에 출근해서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뛰어다니며 세팅을 확인해요. 저녁이 되면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지만 항상 밝은 얼굴로 강민 씨를 맞이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너희 부부 정말 부러워. 일도 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게 보이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소연 씨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7시쯤 집에 들어오던 그녀가 이제는 10시, 심지어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오곤 해요. 강민 씨가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으면 소연 씨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추가 요청을 해서 현장에서 마무리하느라 그랬어. 미안해라고 대답합니다. 강민 씨는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자신의 출장도 잦아서 아내의 바쁜 일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날이 반복되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가 집에 들어오면 바로 샤워를 하고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강민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기다리다 지쳐서 따라 들어가곤 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소연 씨의 휴대폰 습관이었어요. 예전에는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던 그녀가 이제는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고 갑자기 비밀번호를 설정해버렸습니다. 강민 씨가 우연히 그녀의 폰을 만지려 하자 소연 씨가 재빨리 손을 뻗어 가져가며 아, 이건 이제 회사 기밀 때문에 비번 걸었어. 이해해줘라고 말해요. 강민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알았어. 당신이 바쁜 거 알아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출장 중에 전화를 걸면 소연 씨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대화가 짧아지곤 해요. 여보, 지금 미팅 준비 중이야. 나중에 다시 걸게라고 말하며 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강민 씨는 자신의 피로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아내를 믿기로 했어요. 소연이는 항상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냥 일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 씨가 집에 일찍 들어와 소연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가 9시를 넘기자 문이 열리고 소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고 옷에는
가벼운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오늘도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강민 씨가 물었어요. 소연 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행사장에서 사고가 좀 있어서 정리하느라. 이제 다 끝났어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강민 씨는 그녀의 등을 보며 가슴이 살짝 조여오는 걸 느꼈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피곤할 텐데 빨리 쉬어라고 말하며 TV를 켰습니다. 소연 씨는 고마워, 여보라고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강민 씨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에 소연 씨의 미소와 함께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 씨는 평소처럼 커피를 타주며 오늘 출장 준비 잘해. 내가 도시락 챙겨줄게라고 말해요. 강민 씨는 고맙다고 말하며 그녀를 안았지만 그 포옹이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출근길의 지하철에서 그는 폰을 만지작거리며 소연 씨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사랑해, 안전하게 다녀와라는 문자가 와 있었지만 그 글씨가 조금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강민 씨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미팅 중에 집중이 안 돼서 동료가 대표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강민 씨는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소연 씨의 변화가 점점 커지는 물음표로 다가왔어요. 그 주말 강민 씨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소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가고 있어. 곧 도착할게라고 말하니 소연 씨가 기다릴게. 여보, 피곤할 텐데 푹 쉬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소연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눈빛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강민 씨가 요즘 당신 너무 바빠 보이네. 건강 챙겨라고 말하자 소연 씨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고마워, 나도 알아. 곧 안정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 대화가 끝난 후 소연 씨는 폰을 확인하더니 재빨리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강민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지만 내가 너무 민감한가 봐라고 생각하며 넘겼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소연 씨의 등을 보며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살짝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불안한 주말이 지나고 강민 씨는 다시 뉴욕으로 출장을 떠났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되새겼습니다. 소연 씨의 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아직은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었어요. 아마 내 착각일 거야.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가 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출장 기간 동안 강민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조용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약 1년 전부터 그는 회사 확장을 이유로 재무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었거든요. 약 1년 전 강민 씨의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금 최적화와 자산 보호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대표님, 지금이 적기예요. 개인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라고 변호사가 말하자 강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소연 씨와 공유하던 자산을 조용히 재구성하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그의 단독 명의로 이전됐고 주식 투자 펀드도 회사 소유로 옮겨놓았습니다. 소연 씨의 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류를 준비할 때 강민 씨는 소연 씨에게 여보, 이건 회사 관련 서류야. 그냥 사인만 해줘라고 말하며 넘겼어요. 소연 씨는 재무에 관심이 적어서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웃으며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게 단순한 사업 절차라고 믿었어요. 강민 씨는 그 서류를 챙기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아직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어요. 변호사는 이제 모든 게 안정적이에요.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대표님 쪽이 유리할 거예요. 라고 조언하며 서류를 마무지었습니다. 강민 씨는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금고에 넣으며 미래를 대비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출장 중에도 그는 이메일로 회계사와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펀드 이전 완료됐어요. 아파트 등기부도 업데이트됐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자 강민 씨는 호텔방에서 혼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 씨에게는 회사 일이 잘 풀리고 있어.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라고만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답장은 축하해, 여보. 나도 열심히 할게였어요. 하지만 강민 씨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준비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는 걸 자신도 서서히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뉴욕에서의 미팅은 순조로웠습니다. 강민 씨는 투자자들과 테이블을 마주 앉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어요. 우리 핀테크 솔루션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데이터를 보여주자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일정보다 이틀 앞당겨 계약을 체결했어요. 축하드려요, 리 대표. 이게 큰 발판이 될 거예요. 라고 파트너가 악수를 청하자 강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 기대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그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어요. 원래 귀국 날짜는 모레였지만 갑자기 소연 씨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 일찍 가서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며 앱으로 티켓을 변경했습니다. 소연 씨에게는 일부러 알리지 않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는 상상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연 씨가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라고 놀라며 안겨오는 장면을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 불빛을 내려다보며 기대에 부풀었어요. 이번에 돌아가면 제대로 대화해야겠어. 요즘 왜 그렇게 바쁜지 물어봐야지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비행 중에 그는 영화 한 편을 보다가 졸음이 왔어요. 꿈속에서 소연 씨의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뒤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이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길에 그는 폰을 꺼내 소연 씨의 사진을 봤습니다. 곧 봐, 여보라고 중얼거렸어요. 아파트에 도착한 건 정확히 11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어요. 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강민 씨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집 안은 어두컴컴했지만 현관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아, 나왔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붉은색 물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고급 실크 넥타이였어요. 색깔은 진한 버건디. 분명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강민 씨는 그걸 주워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속으로 물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더 안으로 들어가자 방 안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R&B 멜로디, 부드럽고 로맨틱한 곡이었어요. 그 노래는 바로 그들의 결혼식에서 배경으로 흘러나오던 곡이었어요. 강민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 노래가 동라고 생각하며 복도를 따라갔어요.
바닥에 검은색 남자 양말 한 쌍이 구겨져 떨어져 있었어요. 그 옆으로 흰색 남자 셔츠가 벗겨진 채로 놓여 있었어요. 강민 씨는 그걸 만지며 손가락이 차가워졌어요. 이건 남자 옷이잖아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거실 테이블로 시선을 돌리자 2개의 와인 잔이 놓여 있었어요. 잔 바닥에 붉은 와인 몇 방울이 남아 있었고 옆에는 쓴 초콜릿 접시가 있었어요. 그 초콜릿은 소연 씨가 특별한 날에만 사오는 종류였어요. 강민 씨와의 기념일에만 먹던 거요. 그리고 와인병은 그가 프랑스 출장에서 사온 보르도 빈티지. 특별한 날에만 열자고 약속했던 그 병이었어요. 강민 씨는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방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연아라고 속으로 부르며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강민 씨는 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손이 떨려서 바로 열 수 없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 강민 씨는 그 자리에 멎었어요. 방 안에서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음악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고 그 안에 섞인 낮은 목소리가 그의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강민 씨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방 안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침대 위에 소연 씨가 누워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팔을 둘러 안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음악에 취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자의 손이 소연 씨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강민 씨가 출장 가서 외로울 때마다 내가 이렇게 안아줄게. 당신은 이제 나 없인 못 살잖아. 소연 씨가 가볍게 웃으며 오빠, 그만해. 그런데 정말 그리웠어라고 대답했어요. 강민 씨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는 젊고 잘생긴 얼굴에 흰 가운 같은 전문적인 분위기가 풍겼어요. 강민 씨는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어요. 바로 근처 한성대학교 병원의 의사 최민준 씨였어요. 소연 씨가 병원과 파트너십으로 행사를 기획할 때 자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강민 씨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직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소연 씨가 고개를 돌려 남자의 입술에 키스하려는 순간 강민 씨의 그림자가 문턱에 드리워졌어요. 남자가 먼저 눈치챘어요. 그의 눈이 커지며 강민 씨를 바라봤어요. 아, 이게... 라고 중얼거리며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소연 씨도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 씨의 눈과 강민 씨의 눈이 마주치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준 씨는 얼굴이 새하얘지며 젠장이라고 낮게 욕을 내뱉었어요. 그는 재빨리 침대에서 내려와 챙겨둔 옷을 찾으려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침대 시트를 끌어당겨 몸을 가렸어요. 미안해요. 이건 오해야라고 더듬거리며 그는 방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강민 씨는 문 앞을 막아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강민 씨의 어깨를 스치며 복도로 달려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민준 씨가 도망치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물건이 있었어요. 가죽 지갑과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었어요. 강민 씨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가서 카드를 집어들었어요. 카드 앞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글씨 한성대학교 병원 심장외과 전문의 최민준. 사진 속 민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강민 씨는 카드를 손에 쥐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소연 씨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아니, 강민아. 이건 아니야. 오해야. 라고 그녀가 울면서 말했어요. 강민 씨는 침대 끝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게 얼마나 됐어? 라고 물었어요. 소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약 1년쯤. 병원 연말 파티에서 시작됐어. 그날 당신 출장 갔을 때 라고 대답했어요. 강민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소연 씨가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미안해, 제발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라고 애원했지만 강민 씨는 한 걸음 물러났어요. 강민 씨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소연 씨의 가방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평소 들고 다니는 검은 핸드백이었어요. 그는 가방을 들어 올려 지퍼를 열었어요. 소연 씨가 안 돼. 그건 이라고 소리쳤지만 강민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방 안에서 종이 뭉치가 나왔어요. 호텔 영수증 여러 장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그의 출장 일정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체크인 시간은 밤늦게, 체크아웃은 아침 일찍. 호텔은 병원 근처에 있는 고급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이게 뭐야? 매번 내가 없는 날 여기서 만난 거야? 라고 강민 씨가 물었어요. 소연 씨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가방 깊숙이에서 사진 몇 장이 나왔어요. 한 장은 바닷가에서 민준 씨가 소연 씨를 안고 웃는 사진이었어요. 뒤편에 펜으로 쓴 날짜, 작년 여름 그의 런던 출장 기간이었어요. 또 다른 사진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들, 당신들 둘이 여행 갔어? 라고 강민 씨가 물었어요. 소연 씨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강민 씨는 사진을 내려놓고 소연 씨의 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녀가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그는 옛날 비번을 시도했어요. 그들의 첫 데이트 날짜 512. 화면이 열렸어요. 메시지 앱을 열자 민준 씨와의 대화가 고정되어 있었어요. 수백 개의 메시지. 강민 출장 뉴욕 가는 비행기 시간 8시야. 내일 저녁에 만나라는 소연 씨의 메시지. 민준 씨의 답. 좋아. 호텔에서 기다릴게. 사랑해. 강민 씨는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어요. 더 아래로 가니 미래 계획이 나왔어요. 미국 연수 갈 때 나랑 같이 갈래? 여기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자라는 민준 씨의 메시지. 소연 씨의 답. 생각해봐야 해. 그런데 가고 싶어. 강민 씨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폰을 소연 씨에게 던지며 이게 내 계획이야? 나 버리고 따라갈 거였어? 라고 물었어요. 소연 씨는 폰을 받아들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그런데 나 임신했어. 2달 됐어. 민준 오빠, 애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 씨는 그 말을 듣고 벽에 기대 앉았어요.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소연 씨의 울음소리만 들려왔어요. 강민 씨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강민 씨는 소연 씨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소연 씨가 방에서 나와
그의 발치에 무릎 꿇고 제발 용서해줘. 아이 때문에라도 라고 애원했지만 강민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 그게 내 아이가 아니잖아. 이제 그만해라고 차갑게 말하며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고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급한 일입니다. 새벽이 되자 강민 씨는 눈 한 번 붙이지 못한 채 집을 나섰어요. 소연 씨는 침대에 누워 흐느끼고 있었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출근길에 커피숍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잃은 만큼 돌려받아야 해라고 생각하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었어요. 강민 씨가 도착하자 변호사가 커피를 따라주며 무슨 일로 이렇게 급히 부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강민 씨는 가방에서 모든 증거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최민준의 병원, 아이디 카드, 호텔 영수증 더미, 사진들, 그리고 핸드폰에서 캡처한 메시지, 스크린샷들. 제 아내가 외도를 했어요. 이 남자와요. 그리고 임신까지. 제 아이가 아니에요. 그라고 말하며 자산 이전 서류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증거들로 충분해요. 게다가 1년 전 재구성한 자산 구조 덕분에 대표님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소연 씨가 서명한 서류들이 증명하듯 아파트, 펀드, 차량 모두 대표님 명의예요. 강민 씨는 주먹을 쥐며 이혼 소송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남자도 그냥 둘 수 없어요라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노트에 적으며 알겠어요. 먼저 이혼 소송장을 작성하고 민준 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준비할게요. 증거가 명확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강민 씨는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거리로 나서자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회사로 가는 길에 그는 동료에게 오늘 오후에 미팅 취소해. 개인 사정으로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점심때쯤 변호사가 초안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강민 씨는 사무실에서 그걸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라고 중얼거리며 서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 씨는 한성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그는 민준 씨의 아이디 카드를 들고 안내 데스크에 섰습니다. 도덕위원회에 제보할 게 있어요. 이 의사 때문에 제 가정이 파탄났어요 라고 말하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내원이 당황하며 잠시만요. 위원회에 연락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곧 도덕위원회 직원이 내려와 강민 씨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강민 씨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최민준 의사가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여기 증거예요. 호텔 영수증, 메시지, 사진들. 이 사람은 의사로서의 도덕을 저버렸어요 라고 말하며 자료를 건넸어요. 위원회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며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강민 씨는 사무실을 나서며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소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밤에 이야기하자. 변호사 만났어. 소연 씨의 답장은 제발. 다시 생각해봐였지만 강민 씨는 읽고 삭제했어요. 병원 측은 그날 저녁 내부 조사를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진료 중에 호출을 받고 위원회 방으로 불려갔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오해하라고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증거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위원회는 즉시 정직 3개월이에요. 추가 조사 후 결정할게요 라고 통보했어요. 민준 씨는 병원을 나서며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가자 그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병원에서 전화 왔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해. 실수했어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민준 씨의 집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아내는 증거를 확인하고 이혼할게. 애들은 내가 키울게라고 선언했어요. 민준 씨는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짐을 챙겨 나갔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요. 도덕 위반으로 지방 병원으로 발령이에요. 서울에서 멀어요라고 통보받았어요. 민준 씨는 사무실에서 물건을 챙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 인생이 끝났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의 동료들은 수군거렸어요. 그런 사람이었어? 믿기지 않아. 민준 씨는 트렁크에 짐을 싣고 서울을 떠났어요. 지방병원에 도착하자 작은 방과 적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후회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소연 씨의 삶은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어요.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어요. 재판에서 판사는 외도 증거가 명확하고 자산 이전 서류에 피고가 서명했으니 원고 쪽에 유리해요라고 판결했어요. 소연 씨는 법정에서 울면서 제발 집이라도 동라고 애원했지만 강민 씨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판결 후 아파트는 강민 씨의 소유로 확인됐고 펀드와 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연 씨는 빈손으로 집을 나와야 했어요. 그녀의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문을 열자 소연 씨가 아빠 미안해요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너 같은 년은 우리 딸이 아니야. 나가라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머니가 몰래 전화해서 아빠가 화나셨어.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소연 씨는 눈물을 삼키며 거리로 나섰어요. 돈이 없어서 강북의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방은 좁고 습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배를 쓰다듬으며 아가야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어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벤트 기획회사에 전화했지만 소문 들었어요. 죄송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병원 스캔들이 퍼져 그녀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결국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하루 8시간, 시급 1만 원이에요 라고 사장이 말하자 소연 씨는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매일 선반을 정리하고 계산대를 지키며 피곤한 몸으로 고시원에 돌아왔어요.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창밖을 봤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강민 씨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회사 일에 집중했어요. 출장길의 비행기 안에서 그는 소연 씨의 사진을 지웠어요. 이제 자유야라고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소연 씨는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봤어요. 건강해요. 2달 됐네요 라고 의사가 말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혼자서 키울게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차단됐어요. 그녀의 삶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강민 씨는 새 아파트를 사며 새 출발을 준비했어요. 과거는 잊자라고 말하며 짐을 정리했어요. 소연 씨는 슈퍼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공허했어요. 그리고 그 소송이 끝난 후 강민 씨의 삶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법원 판결이 나자
그는 민준 씨로부터 상당한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겠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은행 계좌를 확인했어요. 변호사가 축하드려요, 대표님. 완벽한 승리예요라고 말하자 강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요. 이제 새로 시작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강남의 옛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둘러보며 이런 좋은 집 금방 팔릴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강민 씨는 창밖 한강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새 주인이 결정되자 그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장 속 옷들을 상자에 넣고 책장 위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소연 씨의 물건들은 이미 다 치워버렸지만 현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 붉은 넥타이를 발견했어요. 그는 그걸 주워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게 내 교훈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액자를 사서 그 안에 넣었습니다. 액자를 책장 위에 올려놓자 그 붉은색이 눈에 띄었어요.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며 그는 방을 나섰어요. 새 아파트는 한강이 더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이사 당일 트럭이 도착하자 강민 씨는 가구를 배치하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했어요. 거실에 소파를 놓고 주방에 새 냄비를 꺼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에 창가에 앉아 한강 불빛을 보며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이제 나 혼자지만 자유로워라고 생각하며 잔을 들었어요. 강민 씨는 회사에 더 집중했어요. 출근길에 커피를 사들고 사무실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대표님, 요즘 기운이 좋아 보이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그는 미팅에서 새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글로벌 시장을 노려보자라고 말하며 팀을 독려했습니다. 합동 계약이 잇따라 성사되자 매출이 급증했어요. 저녁에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이게 내 삶이야 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소연 씨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과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일어났어요. 새 취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요리 학원에 등록해서 칼질을 배웠어요. 이 스테이크 어떻게 구울까? 라고 선생님에게 물으며 재료를 썰었어요. 테니스 코트에도 나갔어요. 라켓을 휘두르며 공을 치자 땀이 흘렀어요. 좋아, 이 느낌이라고 웃으며 코트에서 물을 마셨어요. 친구들과 저녁을 먹을 때도 요즘 나 혼자 사는데 재미있어라고 말했어요. 친구가 새 여자친구는? 이라고 물으면 강민 씨는 웃으며 아직은 혼자가 좋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출장으로 뉴욕에 갔을 때도 호텔 방에서 혼자 산책하며 도시를 즐겼어요.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할 때야 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걸었어요. 회사 파티에서 직원들이 대표님, 성공 축하해요 라고 건배하자 그는 잔을 들며 모두 덕분이야 라고 말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 액자 속 넥타이를 보며 고마워, 네가 날 깨워줬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강민 씨의 일상이 점점 안정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저녁에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야 라고 느꼈어요. 몇 달 후 강민 씨는 우연히 소연 씨를 만났어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던 순간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봤어요. 소연 씨는 예전의 화려함이 사라진 채 마른 몸으로 앉아 있었어요. 배가 부풀어 오른 게 보였어요.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낡아 보였어요. 강민 씨는 주저하다가 그녀 쪽으로 다가갔어요. 소연아라고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소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민 씨, 여기서 뭐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민 씨는 자리에 앉으며 커피 마시러 왔어. 당신은? 라고 대답했어요. 소연 씨는 손을 꼬며 그냥 쉬려고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강민 씨. 정말 미안해라고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강민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봤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라고 물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소연 씨는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 아이 때문에라도 용서해 줄 수 없어? 라고 애원했어요. 강민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민준 씨는 어때? 아직 만나? 라고 물었어요. 소연 씨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녀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민준 오빠, 가족한테 돌아갔어. 나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라고 대답했어요. 강민 씨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랬구나.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연 씨가 그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제발 도와줘. 나 이제 어떻게 살아라고 울었지만 강민 씨는 부드럽게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 선택이었어. 이제 각자 살아라고 말하며 카페를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어왔어요. 강민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게 끝이야라고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어요.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소연 씨는 카페 창가에 앉아 그의 등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라고 속으로 반복했지만 강민 씨는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그 배신은 결혼을 무너뜨렸지만 강민 씨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독립적인 삶을 찾았고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출근길에 한강을 보며 진실을 아는 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나아라고 생각했어요. 소연 씨는 고시원에서 아이를 낳았고 혼자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강민 씨는 새 아파트에서 테니스 라켓을 챙겨 코트로 향했어요. 오늘도 가자라고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그의 삶은 그렇게 계속됐어요.